느껴져요. 막 째는구나. 아, 메스 해서 이제 잡아서 이렇게 꺼내야 되잖아요. 아, 덜컹덜컹해요 몸이. 그러면 이제 그 장기가 옆으로. 여러분들의 삶토리텔링을 전하는 토크쇼 감정 쓰레기통 MC 이병찬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게스트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31개월 된 딸 키우고 있는 성은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은주님 모시고 임신 출산과 그리고 현실 육아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갖게 된 계기가 굉장히 특별해요. 2018년도에 결혼을 했고 둘 다 막 여행 다니고 이런 걸 좋아해서 한 2년 동안 신나게 다녔어요. 신나게 놀았어요, 진짜. 20년도 후반에 계획됐던 여행들이 코로나가 그때 터지면서 줄줄이 이제 취소가 되기 시작했어요. 비행기 표도 그렇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원래 처음 계획은 2년 동안 신혼 기간을 갖고 그러고 나서 아기를 가져보자 했으니 그거를 좀 뭐 이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성공하셨습니다. 네. 임신 사실을 이제 딱 알게 되는데 그때 심정은 진짜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막 딸일까 아들일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제가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친정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좀 더 애틋한 마음이 들고. 이게 임신 기간 동안 또 임산부가 너무 힘드니까 그만큼 옆에 있는 남편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죠, 싶어요. 남편분이 엄청 이렇게 잘해줘서 고마웠다 그래요? 호르몬 때문에 막 감정이 막 요동을 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같이 요동쳐주는 게 아니라 뭔가 딱 안정적이게 저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죠. 정말로 아기 임신하고 이제 배가 조금씩 나오는 걸 다 보고 그 과정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정말 이 안에 내 아기가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했을 때 뭐 같이 하게 되고 힘든 게 있으면 도와주게 되고 그랬던 거였죠. 자, 그래서 이제 임산부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초기 때 기력이 너무 없어서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입덧이 좀 빨리 왔어요. 근데 입덧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눈 뜨자마자 먹어야 되는 먹덧이 있고 토덧, 뭐를 계속 먹긴 먹어야 되는데 계속 토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심지어 빈속에도 토를 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왜 이렇게 밥 먹다 우욱 하는 거 우욱? 네. 아기야, 너 임신이냐? 막 이거. 많이 봤네, 많이 봤어. 느낌을 설명하자면 하루 종일 그 통통배를 타고 바다 위에 계속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멀미 나는 느낌이요? 물렁물렁, 속은 계속 물렁물렁거리고.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술 왕창 먹고 취해서 막 이렇게 막 그쵸. 세상에 빙글빙글 도는데 계속 막 올라오고 근데 나올 게 없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못 먹겠더라고요. 냄새도 싫고 그래서 못 먹었어요, 밥을 계속. 이렇게 하면 진짜 쓰러지겠다. 애고 뭐고 진짜 엄마가 쓰러지겠다 해서 그 근처에 내과에 가서 저 수액이라도 좀 놔달라고.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비타민도 못 맞더라고요. 임산부들은. 네, 그 비타민 중에 비타민 A가 기형아를 유발한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서 놔줄 수 있는 건 포도당밖에 없다. 포도당 주사를 그렇게 가서 이제 맞고 좀 누워있고 그러다가 오면 조금 괜찮고. 잠깐도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배 위에서 이렇게 멀미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일도 하시고 출퇴근도 하시고 힘들었어요. 살림도 하시고 그쵸. 이렇게 좀 초반에 그런 여러 가지 고충들을 좀 겪으셨는데 제일 이제 고생했던 게 저혈압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네. 네. 막달쯤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그 검진을 받거든요. 근데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게 체크하고 혈압 재는 건데 혈압이 매번 너무 낮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없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너무 낮게 나와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혈압이니 조심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약도 없고 뭐 임산부니까 약이 있어도 쓸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 역에서 네, 급하게 내린 적이 있다고 네, 그래요? 맞아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게에서 내리기 전에 문 열리기 전에 확 주저앉았어요. 주변에서 보기에는 임산부가 주저앉았으니 막 큰일이 났구나 이래가지고 일단 이렇게 부축 받아서 내리고 좀 한참 앉아서 이렇게 숨을 쉬었죠. 그랬더니 또 괜찮아졌어요. 그럼 그때 앉아 계실 때 계속 핑 돈 거네요? 눈앞에 이렇게 노래지고 막 보이는 것도 없고 그랬었어요. 대단하십니다. 엄마들, 대한민국 모든 엄마들 대단하십니다.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이제 선택하는 시대가 많이 왔잖아요. 제왕절개를 선택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끝을 모르는 고통이 너무 싫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통, 진통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느끼기가 너무 싫어서 선택 제왕을 하겠다고 했어요. 아니 제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제왕절개 하면은 이제 전신 마취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란 그래요? 네. 수술한 게 다 느껴지신다 그래요? 네네네. 하반신만 마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져요, 막. 째는구나. 메스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아기가 나올 때는 아기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꺼내야 되잖아요. 덜컹덜컹해요, 몸이. 그래서 아기 꺼내고 아기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그럼 엄마 옆에 잠깐 뉘어줘요. 그럼 이제 저는 고개만 돌려서 이렇게 아기 보는 거예요. 근데 딱 애기 나와서 옆에 딱 뉘우는 그 순간 애를 봤을 때 네네네. 어땠어요? 그때? 눈물 났어요. 너무 이쁘죠. 또 자기 새끼라 그런지 눈물 나고. 눈물 나고. 자연분만은 선불, 제왕절개는 후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말이죠. 자연분만 같은 경우에는 그 진통을 다 겪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 회복은 진짜 빨라요. 근데 제왕절개는 그게 아니고 제왕절개 이후에 어떤 고충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니까 이거를 좀 상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척추마취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척추마취를 하고 나서 가장 주의할 점이 고개를 들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 옆으로도 누우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척수액이 흘러 나온다고. 얘기만 들어도 어마무시하네요. 네, 엄청 심한 두통이 부작용이래요. 그래서 고개를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갖고 하루 종일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24시간을. 심지어 이제 아기가 오거든요, 방에. 아기를 이렇게 핸드폰을 들어서 셀카 모드로 해서 이렇게 아기를 봐야 돼요. 아니 누워서 이렇게 내 얘기 고개를 잘했나 이렇게 이렇게. 못하니까 움직일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이제 모래주머니를 올려놓거든요, 배에다. 그리고 이렇게 눌러야 그 오로라고 해서 이제 찌꺼기들이 다 잘 나온다 해서 확 눌러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뒤척뒤척 할 수가 없고 진통제 페인버스터라고 해서 그게 연결돼 있거든요. 아프면 버튼을 눌러야 돼요. 누르래요. 그래서 아파! 일단 아프니까 막 이러고 누르죠. 계속 누르는 거예요, 아프니까. 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누를 만한 시간이 되면 또 눌러서 또 고통을 좀 경감시켜주고. 하루가 지나면 이제 그 모래주머니를 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장기가 옆으로 후루룩 흐르는 그 느낌. 장기가 이렇게 촥 퍼지는 게 느낌이 이렇게? 너무 이상하고 아프고 차라리 다시 계속 올려놓고 싶었어. 근데 다시 못 늘려나요? 네, 그때는 빼야 돼요. 왜요? 왜? 장기들을 째고 수술을 하는 거라서 이거를 충분히 움직여주지 않으면 장기들이 유착이 돼요. 그 유착을 방지하려고 계속 걸어서 계속 운동을 해서. 근데 그 움직일 동안 그 순간순간 계속 아팠다 그래요? 계속 아파요. 계속 아파. 운동을 억지로 하긴 해야 되는데 걷는 내내 계속 아프고. 네. 진짜 제왕절개 이후에 그 후불이란 말이 맞아요. 네, 여기 하네요. 다 뒤에 아파요. 낳고 나서. 병원에서 회복을 한 다음에 네. 산후조리원으로 이제 가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산후우울증을 엄청 세게 겪으셨다 그래요? 네네네. 산후우증은 대부분의 산모들이 다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애기 낳고 행복한데 산후우증이 왜 와? 이랬거든요. 좀 이제 이해를 못 하셨군요. 그랬는데 그 모유수유 스트레스. 유축을 해서 갖다 줘야 돼요, 애기한테. 120ml 정도 되는 분유병인데 장판 깔았다고 하거든요, 엄마들 사이에서. 장판 깔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조금 나와서 그래서 이제 밑에 양이 살짝. 갔는데 옆에 산모가 하나 더 주세요 이러면서 꽉 찬 우유병을 이렇게 주면서 그 엄마처럼 나는 좀- 못하지? 이런 약간 그런 답답한 마음, 막 속상한 그것 때문에 마음. 속상했었어요. 좀 저는 그게 우울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우울증은 그 다음에 왔어요. 여기서 끝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속 들어주세요. 네. 출산한 시기가 21년 2월인데 코로나가 되게 심할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아빠들도 조리원 출입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같이 못 있는 게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산후우울증을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전화했어요. 친구들한테. 이걸 겪어본 친구한테 말하면 나도 그랬어. 이 한마디가 되게 공감이 되고 그쵸. 위로가 되고 막 이러니까 말하면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랬어. 그런 공감.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요 말이 네. 참 이제 위로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자, 이렇게 우리 성훈주님 모시고 임신, 출산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 바로 이어서 현실 육아 이 얘기를 주제로 인터뷰 나눠볼게요. 네.